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편집장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월간지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단행본 만들고 있는 준입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우리 세대를 듣으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노래도 세대 하긴 옛날 노래긴 하다. 네, 그쵸. 어쨌든 2020년 첫 방송이죠. 네, 저희 이렇게 그쵸. 새해가 밝았어요. 2020년 네, 원더키디. 원더키디. 진짜. 2020 그쵸. 원더키디. 네. 정말 2020. 아무 그냥 늙기만 했어. 자동차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자동차 날아다니는 게. 네. 네. 그쵸. 저희 그 새해에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얘기 좀 잠깐 나눠볼게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네, 저는 열심히 여전히 뭐 책 만드는 건 결국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범님도 아마 뭐 넓은 의미에서 제조업자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루틴한 걸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음, 굳이 변화가 있다면은 좀 두 가지 큰 결심을 했는데요. 음, 하나는 어쨌든 중요한 건 건강해지자. 몸도 정신도. 음, 그래서 너무 좋다. 작년에 요번 달에 다룰 이 문제 책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혈압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이 올해부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내 몸이 엉망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운동을 해보니까 좀 느끼게 되는 거는 정신도 결국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슬기로운 독서 생활에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이든 몸이든 정신이든 다 유사한 은유적인으로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도 끊임없이 단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듯이 얼굴 책에다가 네, 매일 하나씩 메모를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와. 궁금하신 분들은 네. 민땡땡 치면 네. 어차피 거의 전체 공개이기 때문에 저는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띵언들이 많더라고요. 네, 띵언들. 아. 이상적인 띵언 있으셨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렇게 기억까지 하라고. 가장 최근에 한 것은? 막 이러면서 네.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네. 지내고 계세요? 저는 뭐 그 항상 출판사가 그러던데 어제나 마찬가지죠. 출판사가 1월 달에 되게 이래저래 좀 업무가 많아요. 물론 이제 올해 낼 책들은 미리 정해져 있고 또 이제 원고들을 수급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1월 달에 세웠던 계획들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미미했던 것들 좀 하고 하다 보면 1월 달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정신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는 이제 공식 멘트고.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히 빠져 살고 있는데 유튜브에 혹시 다 아십니까? 그 솔트 배형님이라고. 몰라요.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정말 내가 봤을 때 이 형님 진짜 솔트 뭐야? 솔트배. 솔트배? 진리야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진리? 그 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유튜브에서 솔트 배 치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에서 고기 그 레스토랑으로 유명하신데 일본 별명이 고기 왕이에요. 근데 정말 고기계를 평정한 거야. 그 과거에 그 누구야? 그 소금 부리시는 그 셰프. 최연석 대표. 그 셰프께서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호이토이하면서 소리 없잖아요. 이분은 이제 이거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하여튼 보시면 알아요. 그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 간지럽히듯이. 간접히는데 그 소금이 이 팔뚝을 타고 이렇게 딱 흘러내려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 심오한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오한 진짜 네. 소금 뿌리기가 그리고 이분 정말 칼질을 정말 잘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고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으면 장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맛있어 보이는 건 기본이고 네.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진짜 고기를 정말 저렇게 간지 있게 쓸 수 있다. 보여준다. 이 방송 듣고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뉴스렛이라는 뭐 그 레스토랑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난 아니에요. 레스토랑을 본인이 운영을 또 하시고. 근데 전 세계 터키 이스탄불에도 있고 본점이 있고 뉴욕하고 각종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도 브랜치들.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여기 아까 왜 하냐면은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뭐냐면은 안심을 얇게 썰어요. 그래서 겉에만 익히고 속에는 이제 빨간색 레어 상태 둔 다음에 그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얇게 펴요. 편육처럼 얇게 핀 다음에 거기다가 뭘 붓냐면은 굉장히 고온으로 가열한 버터를 부어요. 딱 듣기만 해도 맛있지. 뭔가 이게 되게 심오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심오한 거 모르겠고 아니, 엄청 맛있겠네요. 고기가 버터에 마치 튀겨지듯이 이렇게 소리가 확 나요. 그러니까 누룽지탕에서 누룽지 부을 때 소스 부을 때 그런 소리 딱 나면서 그러니까 레어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데 사람들이 뭐 정말 맛의 신세계라고 막 진정한 고기 왕이라고. 저는 채식이라. 지금 무슨 짓을 우리가 아니야, 근데 이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아니야, 뭐 코셔고 채식주의자고, 그거 보면 진짜 먹고 싶어질 수 있어요, 진짜.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정말 삶에 깊은 의욕이 올라와요. 봐도 안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봐도 돼? 이렇게 그런 걸 즐겨도 돼요? 이렇게 막 고기가 나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진짜 정말 이렇게 이 사람 팔뚝에서 그 소금이 흘러내릴 때 느껴져요. 정말 저 소금이 고기에 닿을 때 어떤 육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감칠맛을 낼 것인가.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고기 칼도 아시지만 칼도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전용 칼이 있어요. 검색해봤잖아요. 45,000원. 지금 범사마저 굉장히 지금 설득된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설득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고기를? 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범님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뭐 새해 저희 90년대생 기자님들 들어와가지고 같이 호흡 맞추면서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요번에 그 보험과 상황 디자인이 전면적으로 약간 개편이 됐는데 우리 저희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복상 구독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래서 되게 감사하면서 읽었는데 딱 비하책만 오타가 나서 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엿을 먹이나. 그래서 그 오타는 네. 나올 수가 없는 오타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이거를 수정 반영을 하면서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는 첫 번째 교정지에는 그게 없어요. 네. 이게 어디서 들어간 거야? 이게 기억자 하나 들은 거죠. 이게 뭔가 이응인가 뭐 들어갔어요. 정말 뭐 핑계를 댈 수 없는. 네, 진짜 잠깐 독서해서 진짜 잠깐 독서했습니다. 진짜. 네. 하지만 어쨌든 복상 이번에 되게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원래 좀 사실 좀 저는 사실 변화를 막 이렇게 반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독자가 사실은 이렇게 막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연속성 있는 건 연속성 있게 잘하고 일단 그 레드레터 그 특집이 굉장히 맞아. 성공적이었고 그것도 좋았어. 네, 전반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서 범사마님 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보시면 여전히 복상 구독 안 하시는 분들 네, 열심히 정기 구독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신청하시면 네.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몇 프로예요? 아이 왜? 15% 이상. 15% 오. 이상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네. 제가 전화 받으니까요. 이 목소리가 들리면 할인. 15% 분명히 15%라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전화 받자마자 할인. 네. 슬독 이렇게 하시면은 네, 15% 가시는 걸로. 네네. 좋습니다. 네. 따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그냥 뭐 비슷한데 조금 그거 한 거는 그 윌리엄 윌리몬 책 이제 윤문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집장님한테 원고 넘겼고
사실 이때부터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 번역하면서 그 원고 넘길 때까지는 사실 되게 노동이고 이제 넘기고 그때부터 윤문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글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눈에 확확 보이면서 막 그 과정이 재밌어요. 이렇게 글이 왔다 갔다 하는 대화 네. 그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편집자분이랑 하다가 또 독해를 하면 또 옵저버분이 또 오셔서 또 글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독자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과정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재밌는 과정에 들어가서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제가 저는 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게 그 원문 대조라는 거는 보통 역자가 못했을 때 원문 대조를 하거든요. 근데 따님 번역문을 제가 그 초역을 봤는데 보내주셨는데 아니,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눈에 좀 안 들어오는 부분만 다투면 되겠다. 근데 본인이 구태여 원문을 비교해 보라고. 네 편집장 아니. 위에 번역자가 되셔서 저에게 아니,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게 왠지 알아요? 이게 어색한 문장 고치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맞다. 네가 좀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 원문과 이 비용 번역문을 보라 이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이제 아시면 어떡해요? 단가를 네. 단가 그러네. 단가네. 단가를 제고해 봐라. 나 진짜 얼굴이 빨개지네. 네. 아니 제가 이상한 소리 계속 제가 계속 그 따님께 계속 여쭙고 있어요. 계속 이거 제가 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 확인을 또 꼭 하시라고. 아니 제가 네. 되게 그런 거 약간 불안하고 완벽주의가 약간 그것만 있어가지고 없는데 원래 아무것도 완벽주의가 없고 엄청 허술한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혹시 네. 막 이렇게 사상 한마디 처음이에요. 했더니 아니 그렇게 사상 하시면 처음입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알잖아요. 주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번역 좋으면 사실 읽어보면은 네, 감이 읽어보면 오니까. 이게 원문을 대조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이렇게 압박을 넣으셔서 뭘 제가 압박을 보기에는 넣어요? 일주일이면 제가 끝날 것 무슨 같은데. 힘이 있다고 압박을 네? 넣습니까? 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압박을 넣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압박을 넣으시더라고요. 네. 무슨 힘이 있느냐 하면서 압박을 넣으시더라고요. 네. 아유 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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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근데 뭐 따님이 이제 번역하신 윌리엄 윌리엄은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책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좀 참 이게 비하에서 낸다는 게 유감일 정도로 사실 왜냐면 하느님 때문에 이 표기 때문에 근데 좀 어떻게든 좀 조정할까 지금 계속 따님이랑 연구 중에 있고 진짜 되게 모든 어려워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면 좀 한 번쯤 꼭 읽어봐야 할 만한 책입니다. 미리 맞아요. 광고를 하자면 언제 나와요? 3월에 나옵니다. 3월에. 네. 맞아요. 진짜 좋은데 그게 장벽이 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고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더라도 또 그 에페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마르코 뭐 이럴 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좀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냥 열면서 읽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좋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비아에서 나온 신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달에 살펴볼 책은 2019년 12월에 출간된 예수 역사와 만나다인데요. 비아 만나다 시리즈 5번째 책이고 저자는 야로슬라프 펠리칸입니다. 성서 역사와 만나다 저희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저자 이야기 잠깐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또 이번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희 이 멤버로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비아 책에 있는 그 날개 있는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야로슬라프 펠리칸 1923년생 그리스도교 역사학자 및 역사신학자 1946년 미국 컨콜디아 신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동시에 받은 뒤 벨파라이소 대학교, 컨콜디아 신학교, 시카고 대학교 등을 거쳐서 롤런드 베인턴의 뒤를 이어 예일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
1972년에는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석좌 교수가 되었다. 1966년 미국 인문과학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어 94년에서 97년에는 의장으로 활동했으며 93년에서 97년에는 대통령 산하 예술인문학위원회 자문위원으로 99년에서 2001년에는 미국 정치사회과학 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4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5년에는 폴 리케르와 함께 미국 의회 도서관이 수여하는 존 W. 클러지상을 수상했다. 55권으로 이루어진 미국 영문판 루터 저작선을 편집했으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종교 항목의 편집자로도 활동했다. 오랜 기간 루터교 목사로 활동하다가 98년에 정교회로 옮긴 뒤 2006년 평신도로 세상을 떠났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미국판 수석 편집자인 티모시 조지는 그의 죽음을 기리며 적었다. 위대한이나 최고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좋게 평하기 위해 너무나 자주 부적절하게 느슨한 방식으로 쓰이곤 한다. 하지만 펠리칸의 경우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진실이다. 또한 로버트 루이스 윌켄은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교 사상의 위대한 사상가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위대한 학자들과 수세기에 걸친 대화를 통해 태어났음을 가르쳐 주었다. 대다수 학자들이 특정 시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는 자유롭고도 대담하게 그리스도교 사상사 전체를 조망했다. 저서로 총 5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전통, 교리 전개, 역사, 대학의 이념, 신학자 파우스트, 거룩한 수사, 나는 믿나이다, 성서 역사와 만나다 등이 있다. 길었습니다. 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기네요. 네. 저거를 그러면 누가 쓰신 거죠? 이거 소개를? 뭐 제가 쓰죠. 왜 이렇게 길게 쓰셨나요? 네? 왜 이렇게 길게 쓰셨나요? 저는 길게 쓸만한 사람은 길게 씁니다. 네. 쓸 게 사실은, 많으니까, 쓸 게 많으니까 길게 썼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인데 국내에서는 모르니까 최대한 정보량을 많이 주자. 네. 그런 생각을 썼고 그러니까 대충 보기만 해도 뭔가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네, 뭔가 네. 좀 압도적인 인간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자기 속에서 알만한 사람을 알도록. 네. 단순히 교회사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은 약간 인문학계까지 펼쳐진 좀 넘사벽이다. 약간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여기 이 다 하나하나에 되게 이렇게 신경 써서 뭘 넣을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여기 설명 더 부가적으로 해주실 것 좀 해주세요. 재밌는 거는 신학사 학위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동시에 받았다. 이게 가능한 거냐? 네.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카고 대학교에서 그 시카고 대학교가 그 저는 또 쭈님 통해서 이건 안 건데 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아가지고 네. 1900이 펠리칸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되게 유능한 그 인문학을 막 키우고 있었고 그 박사를 굉장히 이제 인문학 프로그램을 되게 강화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근데 재능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금방 딸 수 있도록 좋죠. 그 당시에 조치를 했던 거예요. 펠리칸은 워낙 유명했고 이미 그때 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펠리카트가 스카우트 돼가지고 박사학위를 딱 쓰면서 근데 나 아직 학사도 안 됐는데요. 하면서 하라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약간 재밌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보면은 이제 정규 학위 과정을 다 밟아야지만 박사를 받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워낙 좋아했던 마이클 맥글라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박사를 받았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옥스퍼드에도 꾸준히 공부하게 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신학사죠. 신학사 최우등 과정을 밟으면서 또 그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그쪽에다 박사학위를 같이 밟았죠. 같이. 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은데 그쪽에 보게 되면은 그쪽 영국 쪽에서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고 지원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있었고 또 재밌는 거 말하면은
제인 구달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예, 아프리카에서 하신 침팬지. 예, 침팬지를 하고 있는데 제인 구달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제인 구달 같은 경우가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게 어떤 이 사람이 계속 그쪽에서 침팬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학교 다닐 수 있지 않았잖아요. 하지만은 그가 실제로 현장에서 공부했던 정말 접하고 정리했던 것들이 충분한 연구 업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또 받게 되죠. 제인 구달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석, 한국의 정석.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몇몇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연구나 가능성 같은 게 충분하다, 그러니까 성과가 충분할 경우 거기다 학위를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과정은 있지만 언제나 그걸 넘는 인재들은 있기 마련이다. 네. 그렇죠. 특히 펠리칸은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넘으신 분 같아요. 제가 봐도. 이 4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맞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웃겼는데 저 웃긴 게 뭐냐면은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그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명예박사 수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다 되고 그렇죠. 숙식 다 되고 그렇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1년에 한 번 하면 근데 40년 동안 그러니까 1년 2개씩, 3개씩. 1년에 한 2개 정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가면 유럽 한번 돌면서 쫙 한번 받아오시고. 그렇죠. 한 3개월 돌면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명예박사라고 하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약간 그렇죠. 그런 인상이에요. 대기업 맞아. 총수님들. 그렇죠. 맞아. 네. 그렇죠. 또 여기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여기는 그야말로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로안 윌리엄스도 DD 제가 네, 얘기하면서 그렇죠. 제가 일부러 명예학이라고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명예박사 하면 이렇게 뭐 재벌가 뭐 아니면 기업 총수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약간 구분을 해서 DD라고 따로 그러니까 그렇죠. 어너러리 닥터라고 맞아요. 구분해서 따로 주는 거고 미국은 근데 그러니까 MBA 쪽에 또 어너러리 닥터가 또 있는 거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한테 주는 닥터가 따로 있는 거고 이분은 또 이게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냥 결정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의 유명세에 비하면 네. 우리나라에는 되게 늦게 알려진 거 아닌가요? 그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네. 맞아요. 좀 그 유명세에 비하면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교회사라는 장르가 뭐 역사 신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한국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좀 인정 못 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학과에서. 네. 그렇구나. 두 번째는 펠리칸 저작 번역이 어려워서 저런데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펠리칸의 마치 그 하르낙 제가 보기에는 교회사에서 저는 뭐 어떤 예전에 그 언박싱 방송에서도 했는데 저는 교회사에서 딱 2명만 꼽으라면은 하르낙이랑 펠리칸을 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르낙 그 유명한 그 우리가 이름만 알고 있는 전설의 작품 교리사가 번역이 안 됐거든요. 한국에 아직까지. 앞으로도 안 되겠죠. 네, 앞으로도 안 될 확률도 높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번역하기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교리사 사상사거든요. 왜냐면은 또 우리는 이 교리가 단순하게 뭐 라틴어로 한 언어로만 그렇죠.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그러니까 현대어는 기본 다 하고 거기다 고전어 한 4가지 정도 더 줘야죠. 그 독일어가 일단 종교개혁 시대의 독일어는 고 독일어잖아요. 그러니까 고 영어, 고 독일어. 그걸 다 원전을 읽을 줄 알고 그거를 다 번역 그렇게 쓴 게 하르낙이랑 펠리칸이거든요. 그 정도라고 보여죠. 그러니까는 언어의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거의 작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번역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버금가야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알파고가 할 수 있을까요? 딥러닝으로. 딥러닝 시스템으로 네. 좋은데요? 딥러닝. 딥러닝 시스템으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 예전에 그 준이 아시겠지만 크리스찬 데이에서 사실은 그 나왔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고대 편이 한 권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번역이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되고 각주가 죄다 크다 특유의 하나도 번역이 안 돼서 이렇게 맨 뒤에 이렇게 그 목사에서 붙인 그런 식으로 됐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펠리칸 근데 펠리칸이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워낙 힘들니까는 이런 게 뭐냐면은 교리사 그 데이터가 완성됐다는 거는 기독교 자양고는 일단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기반이 갖췄다. 이런 평가를 해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도 못 하고 있었어요. 맞아. 미국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펠리칸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교 전통 이거 5권짜리가
그거를 그 여태까지 그 원전 자료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기본 툴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넘사벽 학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펠리칸 정도를 사실 제가 봤을 때 읽으려면은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찬님이 있어서 확인한 게 아니라 저 펠리칸 책 밑에 보게 되면은 깨알같이 역주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역주를 읽어야지만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뭔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펠리칸 같은 경우가 너무 본인 스스로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걸 툭툭툭 말하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정말 그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펠리칸이 다시 각광받는 거는 비야. 또 특히 찬님의 몸뼈를 갈아 넣은 그 수고 덕분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 학부 때 이 펠리칸의 그 예전에 그 동의원에서 나온 그걸 그렇죠. 보면서 학자란 자고로 일해야 된다라는 허황된 그러니까 그 말 평가는 맞았는데 내가 근데 그때 너무 그 김수철 박사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한계 속에서는 되게 최선을 다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번역본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책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걸 다시 번역하리 아니면 다시 만들리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힘들 하셨는지 고스란히 내가 느끼면서 저는 사실 찬님한테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 펠리칸 원서로 네. 4학년 때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번역하는. 네네.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 사람 이름만 기억나. 왜죠? 이름이 펠리칸이어서 그냥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이걸 네. 왜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저는 네. 시슬턴의 그 책 원서로 해석학에 대해서 강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 했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은 그 한 챕터만 기억나요. 한 챕터만. 제목이 니체와 바르트였어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아무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들었는데. 그래도 펠리칸으로 원전을 그때 당시 교수님도 네. 니네가 이 사람 이름만 알고 있어도 공부는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죠 그때. 근데 비하에서 책이 나오고 이 설명 듣고 그 역사 만나다 시리즈 성서 역사 만나다 읽으면서 이렇게 재밌는 공부였을 텐데 그렇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때는 어떤 거 보신 거예요, 원서로? 이거였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이름만밖에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납니다. 나요. 네. 그것도 이름이 특이하니까 기억했지. 네. 펠리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만년필이랑 비슷하네. 막 이런 거지. 만년필은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는 네. 펠리칸 치킨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그래서 처음에 듣자마자 펠리칸이라길래 네. 그래서 뭐야? 뭐 이런 정도 이랬었어요, 약간 좀. 그때 그 하르낙도 인용이 됐었어요. 그 네. 책에. 그래가지고 하르낙 왜냐면 제가 그 부분을 번역하는 거여서 아. 번역서가 있겠지? 네. 없는 거야. 왜냐면 번역서가 있어야 이게 좀 네. 그쵸. 이게 살짝 볼수 네, 있고, 뭐지? 네. 번역서가 있는 게 걸려야 되는데 아무튼 네. 좋은 책을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펠리칸이 근데 여기서 또 알면 좋은 게 이를테면은 뭐 롤런드 베인턴의 뒤를 이었다. 그쵸.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 네. 그러니까 롤런드 베인턴도 되게 유명한 이제 쭈님 아시겠지만 그죠. 또 생명의 말씀사에서 마르지 않는 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 Here I Stand 그 루터 평전을 쓴 그 롤런드 그 사람이 이제 롤런드 베인턴이거든요. 전통적으로 예일 대학교가 교회사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일 학파라고 해가지고 런던 베인턴 그리고 우리가 또 이름만 아는 라투레트.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작년에 굉장히 걸출한 아이스크.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우리가 이미 소개했던 사람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소개했던 깔뱅 저자로 소개했던 브루스 고든이 네. 지금 그 예일 대학교 그 티투스 스트리트 프로페서 교수라고. 네. 근데 또 알면 좋은 것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전에 영국 미국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프로페서가 다 프로페서가 아니다. 그렇죠. 네. 프로페서도 급이 있다. 급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석좌 교수가 스털링 프로페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스털링 프로페서가 뭐냐? 그럼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그 기부금을 낸 거예요. 근데 스털링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는 100년 전에 150억을 냈더라고요. 기부를. 100년 전에 150억. 100년 전에 150억. 그럼 지금
물가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배 대충 100배 나라를 살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일 대학교에서 최고의 정말 교수들만 20명 그다음 처음에는 20명을 출마했던 것 같아요. 20명한테 스털링 프로페서라는 직을 주자. 그래서 지금은 40명까지 확대를 했대요. 그 돈이 계속 이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 프로페서. 있을 테니까. 야. 와 엄청난. 네. 와, 근데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돈 많으면. 그렇죠. 뭐딴 교수, 딴 생각하는 되게 교수, 명- 막 이러면서 딴 교수, 딴? 막 이러면서. 되게 명예롭다. 네, 뭔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이름 있는 교수다. 우리가 또 영국에서 알잖아요. 레이디 마거렛 교수. 그쵸, 네. 그럼 레이디 마거렛은 레이디 마거렛이 후원한 거예요. 그렇죠. 레기우스 교수, 막 그쵸. 이러면 또 레기우스 왕이 후원한 거고. 그렇죠. 네. 금정 교수, 막 이러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그 교회사 예일대학교 그 교회사 교수는 티투스 스트리트 교수. 티투스라는 사람, 스트리트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난 티투스 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기억해두면 좋을 게 네. 예일대학교에서 현재 그 조지신학 교수가 프레드릭 버컨드 프로페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지신학 교수한테 요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직을. 그러니까 똑같이 조지신학에도 그냥 프로페서 누가 있고 이름이 붙은 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냐? 이름이 있는 교수가 더 급이 높은 거다. 네. 지금 예일대학교에서 이름이 있는 직을 맡은 게 캐서린 테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있는데 네. 월터스토프가 저기 노아 포터 프로페서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철학 쪽이셨는데 네. 저 프로페서직을 가지고 있으셨죠. 그래서 네. 예일대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그쵸. 증거 중 하나죠. 예. 근데 스털링 프로페서는 그 위급이다. 네. 사실 제가 스털링이란 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 알겠지만 스털링이란 말 자체가 붙은 교수가 예일에 있고 또 영국에도 아마 하나가 있을 거예요. 네. 제 기억 정확히 나지 않은데 그 말이 붙으면은 일단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사람, 저는 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분야에서 저 사람이 기준이다. 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거의 최고급 그쵸. 뭐 석자 교수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쵸. 예일 대학교에서 최고급 교수는 스털링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도 뭔가 그런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네. 우리 학계에도. 그죠? 세종대왕 교수 뭐 이렇게. 좀 구린가요? 세종 교수 뭐 이러면. 아니 뭐 어떤 식으로든. 네. 그러니까는 그 청취자분들 이게 혹시나 보면은 똑같이 교수라고 해도 렉처인지 프로페서인지 무슨 이름 붙은 교수인지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직 중에 좀 잘 나가고 있나 그러면 무슨 이름이 붙었다 분명히. 네. 그럼 이왕이면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일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종종 그러니까 모두 다 홍보할 때는 뭐 최고의 학자, 뭐 요새 뭐 스탠리어스 뭐 이제 최고의 신학자 이러는데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이 사람의 영향력을 네. 출판사 홍보문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럼 보통은 이게 예전에 그 슬기로운 독서에서 조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전공에서 되게 권위 있는 책을 영향력 있는 책을 냈느냐, 자기 세부 전공. 두 번째는 그 전통에 기대서 총 이렇게 집성한 책을 내놨느냐. 그 세 번째는 잡지를 편집했느냐. 아,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 권위 있는 학술지의 편집인을 맡았느냐. 저 세 번째가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 권위 있는 학술지 편집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넘어가는데 사실 저 세 번째가 진짜 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펠리칸은 사실 조금 전세되어서 네. 뭐 잡지 편집을 안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그 잡지 편집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고 맞아요. 예. 펠리칸은 대신에 어떻게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게 루터 전집을 편집했잖아요. 이게 또 작살이에요. 이게 교회사에서 그쵸. 일테면은 깔뱅 오페라를 편집했다. 그렇죠. 뭐 무슨 아퀴나스 전집을 편집했다. 그쵸.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급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어떤 전집을 최종 책임 편집을 맡았다.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네. 무서운 양반인 줄 알게 됩니다. 뭐 그 판데꼬이인가 예전에 로마서 할 때 판데꼬이, 판데꼬이 그러면 전 판데꼬이를 몰랐지만 그 로마서의 판을 비평판을 썼다는 거 누군가의 비평판을 썼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전집에 들어가는 비평만 네. 썼다는 거는 사실 뭐 엄청난 인정받는 그쵸. 거죠. 예. 그런 거로 급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를테면 종교의 역사, 음. 종교의 역사를 쓰고 종교의 역사에서 되게 많이 읽히는 종교의 역사를 쓴 다음에 보통 그리스도의 역사 이렇게 통사를 써요. 교회사에서는 네. 그 기준 그리고 이제 유명 학술지의 편집이라고 음. 요거를 완벽하게 지금 충족시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디아메드 맥클로우예요. 아 그렇죠. 네. 디아메드 맥클로우가 종교개혁의 역사라는 아주 그 핫한 그 종교개혁 역사에 남는 종교개혁 역사를 썼고 그 다음에 3000년 기독교 역사를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교회사 저널의 지금 편집장이거든요. 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음. 그래서 그 세 가지 것을 아주 잘 충족하는 디아메드 맥클로우다.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현재 제가 봤을 때 현재 그 펠리칸의 버금만 아니더라도 네. 어떤 펠리칸을 읽으신 독자분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분이면 저희가 봤을 때 맥클로우인 것 같아요. 거의 그 지금 우리나라의 책이 어쨌든 한 7권 가까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거의 다 네. 번역되기 때문에 예, 강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근데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서학자가 그러면 탁월한 성서학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전공 뭐 일단 마가복음이다. 그럼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을 권위 있는 주석서를 하나 내고 뭐 앵커 바이브라든지 헤르마니아 주석이라든지 권위 있는 주석서들이 있어요. 시리즈들이. 네. 그 주석서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느냐. 그 두 번째는 어떤 통사 신약 개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약 전체는 어떻게 있냐 바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내고 세 번째는 그 몇 개 유명한 또 신약 매거진들이 있어요. 거기에 편집진을 맡았느냐. 뭐 이를테면 또 제가 보기에는 요새 또 잘 나가는 바클레이 같은 사람들도 바클레이. 예. 예, 일단은 바울 서신에 지금 어쨌든 주요 업적을 냈고 네. 보면은 다 보니까 주석, 단행본, 신학 편집 어. 요 세 가지가 항상 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걸로 그 사람의 그 급수를 가늠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비하는 괜히 이렇게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학 학술지라고 했을 때 뭐 네, 그러게요. 있을까요? 우리나라 생각할수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는 아직 애기라서. 우리는 아직 뭐 200년 된 지금 나라에서 지금 뭐 120년 된 나라에서 지금 무슨 신학 역사가 네. 그래서 그럴까요? 저희는 그럼 진짜 이런 거에서 적용할 수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이상 아니 만약에 통살수면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써? 그렇죠. 이렇게. 아직 원전 네. 읽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한 200년 후쯤 원전 번역이 잘 돼서 200년 정도 딱 깨면은 그걸 이해해서 이제 통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한테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20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네. 한 200년 뒤에 네. 네, 아우시누스가 나오길 기대해 보자. 아, 우와. 네. 이 그리스도교 전통은 1973년부터 1990년까지 나온 네. 5권짜리. 네. 사실 제가 이 책 원서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오늘 가져오려다가 가방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사진으로라도 좀 집을 갖고 계시구나. 되게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뭐랄까 그냥 구경하는 거면 기분 좋아요. 네. 네, 그냥 구비해 그 자체로만 해도 되게 뭐랄까 그냥 괜히 배가 불러요. 근데 참고로 그 누군가 번역을 하시죠. 언젠가 누군가 번역을 하실 텐데 번역하신 분한테 정말 기립박수 쳐야 돼요. 진짜. 네. 진짜. 살아생전에 네. 많이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에 떨어진 벼락 같은 축복이다. 막 이렇게 네. 한국 신학계에 떨어진 벼락 같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 역사와 만나다의 저자, 학자들의 학자, 역사학자들의 역사학자 야로슬라브 펠리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펠리칸의 각종 이력에서부터 탁월한 학자 감별법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수 역사와 만나다의 저자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많은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는 예수 역사 만나다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